자, 1번부터 볼게. 1, 2, 3번을 내가 왜 실어놨냐면, 실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 부등식인데, 부등식을 방정식처럼 보라고 실어놓은 겁니다. 그럼 부등식을 방정식처럼 본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방정식은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이거든? 그러면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등식도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이야. 근데 이제 그래프를 분리시킬 수 있을 때가 있고 분리시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분리시키기가 애매해. 그러니까 그래프 두 개로 나누기가 애매하지. 그럼 합쳐서 그릴 때는 세 가지만 보세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 다음에 대칭 축이 어디 있는지, y 절편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3하고 5니까 3하고 5 사이에서 항상 양수인데 대칭 축은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거는 y 절편이 어떤 거? y절편이 음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든 아니면은 대칭축이 어디 있든 여기 있든 그거는 상관없고 y절편은 음수고 3하고 5 사이에서 양수가 되려면 y절편이 음수인 걸로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다 필요 없고 F3이라는 얘기는 내가 fx를 뭐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몇 a로 잡으면 3a제곱으로 잡으면 F3이 0보다 같거나 뭐 하기만 하면 된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3일 때는 0이어도 상관없어. 그래프 분리가 안 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 봐봐. 두 근중이 적어도 0과 2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0하고 2 사이에서 생기라는 얘기거든. 그럼 x제곱 빼기 x는 k 빼기 1로 분리시켰을 때 x제곱 빼기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커팅해서 남기냐면 0부터 2까지만 커팅해서 남겨. 그러면 여기가 0일 거고 여기 2 커팅하면 2,2일 겁니다. 2 집어넣으면 4 빼기 2잖아. 그러면 이 초록색 구간에서만 교점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 뭐를 그으면 y는 y는 k 빼기 1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초록색이랑만 만났을 때 의미가 있게 돼. 그러니까 k 빼기 1은 뭐보다는 크고 2보다는 같거나 작고 누구보다는 극소겠죠. 극소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꼭지점보다는 같거나 크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이제 풀려고 할 때 세 번째를 아까 말했듯이 부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이해하고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보는데 교점 분리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로 잡아서 풀어야 되고 하나로 잡아서 풀 때는 아래로 볼록, 대칭축, 그 다음에 y절편의 위치를 가지고 개형을 잡고 3번 같은 경우는 분리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리시킬 건데요? 그러면 내가 a 더하기 1에 x제곱에 빼기에 a 더하기 1로 만들고 건너편을 마이너스 4x 넘길게요. 그럼 원래는 더하기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빼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빼기 2가 있어야겠지. 그러면 원래대로 똑같아. 그치? 그러면 얘를 a 더하기 1로 다시 묶어볼게. 그럼 a 더하기 1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은 마이너스 4x 빼기 2고 그럼 아까랑 동일한 문제가 됐는데 이 그래프가 뭐예요? 그러면 얘는 뭐는 고정된 채로 마이너스 1과 1은 고정된 채로 뭐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교점이 어디서만 생겨야 돼요? 그러면은 0하고 2거든? 0하고 2.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4x 빼기 1을 그려볼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네. 그치?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얼마? 0,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0, 얼마? 이렇게 대충 그려. 그 다음에 대충 그리면 마이너스 2, 얼마?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0. 여기가 얼마? 0, 마이너스 2.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여기는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부터 해볼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점이 0하고 2 사이에서 생겨야 되거든. 오직 한 개만. 그러면은 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a 더하기 1이 0일 때부터 a 더하기 0이면은 불가능하죠? 없어. 그러니까 a 더하기 1이 0보다 뭐 할 때? 클 때. 없다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해요. 그치? 그럼 무조건 하나가 생기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a 더하기 1이 0보다 클 때는 0, 마이너스 2를 지날 때보다 a 더하기 1의 절대값이 크면 돼. 양수면. 그러면 0
0,-1을 대입해 여기다.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a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 더하기 1은 얼마? 2. a가 얼마? a가 1이네. 그럼 a가 뭐보다 크면 된다? 1보다 같거나 크기만 하면 교점 하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수로 가볼게. 음수로. 그러면 음수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음수로 가면 절대값 작을 때 이렇게 되다, 이렇게 되다, 이렇게 되다. 어떤 순간이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겹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요거보다 뭐 하게 되면, 이거보다 절대값이 크게 되면 무조건 교점이 안쪽으로 생겨나지. 그치? 그러면 음수일 때는 a 더하기 1이 0보다 작을 때는 a 더하기 1이 0보다 작을 때는 누구를 집어넣으면 돼? 2,-10 집어넣게. a 더하기 1에 x에 2 들어가면 4니까 4 빼기 1은 3은 그죠? 마이너스 10. 그럼 a 더하기 1은 얼마? 3분의 마이너스 10이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얼마? 13이겠네. 그거보다 작으면 돼.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작기만 하면 돼. 작으면 교점이 이렇게 생기겠죠. 됐을까요? 그치? 그래서 다시 봅시다. 뭐라고요? 그래프를 분리시킬 수 있으면 그럼 분리시키는 유형이 몇 개 없어. 그래프 그릴 수 해당하는 분리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프를 그려서 주어진 범위만 커팅해서 거기서만 교점이 생기도록 만들어 버리면 돼. 자, 넘겨볼게요. 5번 가볼게요. 5번. 4번, 5번도 그냥 가볍게만 할게. 이거 다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풀이는 다 그래프 풀이입니다. 그래서 4번을 이렇게 세울게. 체크 표시. 위로 체크 표시가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6n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아래로 체크 표시가 절대값 x 빼기 6n일 겁니다. 그치? 그러면은 x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위에 있는 애를 내가 빨강이라고 해볼게. 위에 있는 애를 빨강. 자, 빨간색과 아래에 있는 애를 파란색과 y는 x를 노랑이라고 하면 자, 빨강과 어디 사이에 존재하는 빨강과 파랑 사이에 존재하는 노랑만 구하면 돼. 빨강과 파랑 사이에 존재하는 노랑. 그래프로 그냥 해석을 하면 빨간색보다 작고 파란색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겠죠, 여기. 내가 진하게 색칠한 곳. 그러면 그 다음은 뭐만 이용해? 그냥 기울기만 이용해. 우리 직선할 때 기울기 많이 했잖아. 여기가 6n이니까 여기가 6n이고 가운데는 얼마일 거고 자연스럽게 3n이겠지. 그러면은 요 지점은 얼마? 3n. 대칭이니까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3n. 그러면 정수 카운팅만 하면 돼. 3n에서 마이너스 3n 빼고 경계값이 다 들어가면 하나씩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지.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 얘가 10, 미안. 등호가 경계값이 안 들어가 있네. 뻥 뚫려 있네요. 그죠? 포함된 게 아니라 그럼 반대지. 빼야죠. 네. 하나씩 더 빼야 돼요. 얘가 11인 거. 자, 마찬가지로 5번도 그림을 직접 그려봅시다. 5번도 그림을 직접 그립시다.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할 거야. 5번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질 거고, 이렇게 끊어지면 얘가 2에서, 정확히 2에서 끊어질 거고요. 2분의 a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얼마? y는 몇 분의 a? 2분의 a겠지. 얘가 x100, 그치? 근데 문제에서 5개 이상 몇 개 이하가 되래? 11개 이하가 되래. 그러면 5개 이상이 되려면 3하고 4 보세요. 3하고 4가 들어가 있으면 돼. 3하고 4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서 2개가 나오니까 왼쪽에도 2개가 나오고 그럼 2개, 2개에서 가운데 하나까지 5개가 됩니다. 근데 11개는 넘지 말래. 그럼 11개를 넘지 않으려면 오른쪽에 5개까지만 있어야 돼.
그럼 오른쪽에 5개까지는 뭔데요? 그러면 일단 적을게요. 2분의 A는 누구보다는 같거나 큰 쪽에 있었고 4를 집어넣었을 때 x 빼기 2니까 4 집어넣으면 2지. 2보다는 커야죠. 그 다음에 5개 들어갈게. 3, 4, 5, 6, 7이네. 7 얼마? 8. 그럼 결국 얘만 하면 되겠네. 그죠? 7, 8이 들어가면 3, 4는 당연히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7, 8이 들어가면 7을 집어넣었을 때는 그러면 2분의 A가 7 집어넣었을 때는 5네. 그거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죠. 그치? 5보다는 큰 쪽에 있고 그 다음에 8을 집어넣었을 때 3, 4, 5, 6, 7이죠. 5개. 8을 집어넣으면 그거보다는 같거나 작아도 되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8 집어넣으면 6이니까 2분의 A는 6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체크해서 답까지 내주세요. 된 사람은 6번을 가봅시다. 최소값이니까 여기도 해야 되네. 4도 해야 되네. 그죠? 최소값이니까. 그치? 무조건 7, 8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최소 5개 이상만 되면 되니까 4도 해야 되네. 이것도 해야 되네. 그러면 A가 얼마? 4. 그러니까 A의 최소값은 얼마? 5. 최대값은 얼마? 12.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최소값도 해야 돼요. 최소값도. 5개만 돼도 괜찮은 거니까. 7개, 8개가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5개만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을 풀 건데, 이 6번이 일단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그러면 경우를 나눠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내가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오고, 일부러 이렇게 자리 배치를 다시 해.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화하거든.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순서 바꿔서 적을게. x 더하기 2에 얼마? x 빼기 3으로 적을게. 그러면 기울기만 봅시다. 기울기 다 필요 없고 x만 볼게.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는 마이너스 2x여서 x가 마이너스 3x야.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3x야.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차피 얘는 x인데 얘가 아직도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x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x야. 그 다음에 오른쪽은 당연히 몇 x? 3x입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를 속도라고 이해하세요. 속도. 그러면 속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3 집어넣을게. 3,5네. 이쪽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10입니다. 그럼 내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13을 잡아볼게요. y는 13. 그럼 y는 13을 왜 잡아요? 라고 하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x랑 기울기가 3x인 곳은 속도가 똑같아서 y가 3칸 증가할 때마다 왼쪽으로 x가 한 칸씩 늘어나기 시작해. 그럼 문제에서는 어차피 개수가 12개가 되라고 하거든. 12개. 그럼 지금 당장 보면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만 해도 몇 개죠? 5개지, 그지? 5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부러 지금 샘플 하나 잡은 거야. 13을 잡으면 x 끊어지는 곳을 볼게. 13을 잡는 순간 x가 어디에서 끊어질 거냐면 마이너스 3에서 끊어지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5하고 13이니까 여기서 6칸을 올라가면 11이거든. 그러면 11부터는 11일 때 5일 건데 5,11이겠지. 여기 어딘가에 5,11이겠지. 2칸을 올라가면 3분의 1씩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와 3분의 2가 여기 적힐 겁니다, 아마. 아니지. 5와 3분의 2가 아니라 6과 얼마? 6과 3분의 2. 무슨 말인지 됐나요? 여기가 3,5잖아. 아니지. 6과 3분의 2도 아니네. 13까지 가려면. 그치? 다시 갈게. 여기가 5니까 3칸 올라가면 8일 거고. 그치? 그럼 8이니까 4,8이겠지? 4,8. 그 다음에 다시 3칸 올라가면 어떻게 돼? 5, 얼마? 11이겠지? 맞네. 그치? 그러면 5와 몇 분의 몇? 11에서 13이니까 기울기가 3이라는 거는
한 칸, y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x는 3분의 1 증가하고,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5와 몇 분의 몇? 3분의 2. 그치? 그러면 잘 보세요. 13에서 내가 카운팅 했을 때 정수는 몇 개가 돼요? 그러면 5 빼기 얼마? 3에다 하나를 더 더해야 돼. 카운팅이 두 개, 양쪽 경계선까지 다 되니까. 그럼 몇 개냐면 9개야. 그죠? 그럼 9개면 몇 개가 더 올라가야죠? 3개가 더 올라가야 되지. 12개가 돼야 되니까. 자, 높이를 잡아보세요. 얘를 부등식으로 풀어서 뭐 n이 3의 배수일 때 아닐 때 그렇게 풀어도 괜찮은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듭니다. 그냥 속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속도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10에서 3칸을 잡아도 괜찮고, 아니면 5에서 왕창 늘려서 3칸을 잡아도 괜찮은데, 왼쪽과 오른쪽이 불일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3분의 1 또는 3분의 2만큼의 오차가 생겨. 그러니까 한쪽이 만족할 때 한쪽은 3분의 1, 3분의 2 상태에 놓이게 돼. 그쵸? 그러면 12개가 되는 순간만 찾으면 돼. 그래서 문제를 둘 다 해보세요. 여기서는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소값과 최대값을 다 구해봐. 만족하는 순간의 최소값과 최대값. (16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6을 올리면 2개가 늘어나겠지. 왼쪽 오른쪽. 그래서 17을 올리는 순간 보세요. 내가 y는 16 올렸다고 쳐. 16 올리면 여기 하나 더 늘어날 겁니다. 마이너스 4. 이쪽도 하나 더 늘어나겠지. 왜? 5와 3분의 2에서 6과 3분의 2가 될 거거든. 그치? 그러면 하나를 더 올리면 17을 올리면 이쪽은 마이너스 4 빼기 3분의 1이지만 이쪽이 7이 되면서 왜? 6 더하기 3분의 2에다 3분의 1을 더하니까 7이 되면서 하나만 추가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17이 최소값이지. 그죠? 하나 더 올려볼게. 18을 올리면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3분의 2여서 추가가 안 돼. 근데 19를 올리는 순간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추가가 돼.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17, 최대값은 얼마? 18. 얘를 배수로 풀지 마세요. 그죠? 배수로 풀지 말고 속도로 이해해요. 속도로. 기울기라는 개념은 y가 늘어날 때마다 x가 늘어나는 그 증가량을 알려줘. 그러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노란 선은 왜 잡은 건데요? 그러면 속도가 똑같은 지점을 하나 잡은 거야. 여기서부터 내가 13으로 잡은 지점은 13 그냥 그러니까 내가 처음이니까 설명을 위해서 13으로 잡았지.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5에서 예를 들어서 3 빼기에서 6개밖에 되지 않잖아. 12개 늘려야 되잖아. 당장 12개 늘리려면 몇 개가 6개가 더 늘어나야 되잖아. 그러면 최소 2개씩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높이가 10보다 2 이상 높은 데서부터 16부터 아마 잡을 겁니다.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내가 13으로 잡았지. 무슨 말인지 되죠?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똑같은 부분이야. 요 주황색 부분은
주황색 부분은 속도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만큼만 올려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16을 잡아버려도 돼. 왜? 두 개 늘어봐야 아직 2개 더 필요하거든. 그죠? 그러면 그냥 한두 번 더 조정하면 끝이야. 그 다음에는. 이해했나요? 네. 7번 풀어볼게요. 아이디어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 복잡하게 푸는 건 절대 아니야. 네. 요거 해결된 사람은 9번, 그치. 뒤에 풀고 있어요. 그죠? 17번이 제일 까다롭긴 하겠네. 요 앞 프린트에서는 17번. 자, 7번은, 자, 이걸 어떻게 접근하나요? 그러면, 전에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수 로그 배운 사람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무조건 무슨 관계라고 하죠? 걔가 수식만 다를 뿐 합동입니다. 합동. 똑같은 애를 내가 그냥 기울여만 놓은 거야. 그러면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내가 2차 함수를 표현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어떤 2차 함수는 절대값의 그죠?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같은 애들은 모두 합동인 2차 함수야. 왜 공작새처럼 내가 날개를 펼친다고 했잖아. 뭐가 결정이 되면, 꼭지점이 결정이 되면 그 꼭지점에서 가로거리에 제곱배만큼 움직이면서 이렇게 쭉 펼쳐져. 이 펼쳐지는 정도를 누가 결정해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결정해.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으면 꼭지점만 다를 뿐, 꼭지점은 뭐냐면 주소만 다를 뿐 그냥 쌍둥이들이야. 위로 쌍둥이든 아래로 쌍둥이든 모두 똑같아. 그러면 지금 주어진 2차 함수는 똑같은 2차 함수야. 꼭지점만 다를 뿐이지. 그쵸?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나가는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최소일 때가 존재할 거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기울기에 무슨 값도 존재할 거고 최대값? 이게 최대값이네. 최대값 잠시만. 그림이 어떻게 돼?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최소값이겠네. 그죠? 이게 최소값이고 얘가 무슨 값일 거야? 최대값.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지. 그치? 하지만 모든 그래프는 다 뭐니까? 2차 함수는. 모든 2차 함수는 다 무슨 관계야? 합동이지. 그러면 그냥 답이 암산으로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산할 필요 없이 모든 2차 함수는 합동이라며. 대칭이란 얘기잖아. 똑같은 그래프를 그냥 저쪽에다 뒤집어서 엎어놓은 것 뿐이니까 기울기가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기울기가 최소일 때 교점의 좌표 직선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암산으로 나옵니다. 답이. 암산으로. 그럼 결국 이 점의 정체네. 이 점. 얘가 뭐냐는 거네. 얘가. 초록색 점은 뭐죠? 중점이죠. 네. 두 꼭지점의 중점이지. 그럼 그게 답이에요. 아이디어는 뭐다? 이 문제를 다시 풀 일은 없어. 근데 뭐 기억해라? 모든 2차 함수는 합동입니다. 합동.
그죠? 모든 이차 함수는 합동이어서 절대값의 그 절대값만 똑같으면 최고차항의 절대값의 개수만 똑같으면 합동이기 때문에 합동이라는 얘기는 쌍둥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위로 볼록인 거에 어떤 한 점과 아래로 볼록인 거에 어떤 한 점을 이으면 항상 파트너, 나랑 똑같은 애가 존재해. 이런 식으로. 요 점과 요 점이 똑같을 거고 이렇게 하면 요 점과 요 점이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모든 직선은 그치? 동시에 접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두 이차 함수한테 동일한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지. 두 이차 함수한테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그 두 점은 쌍둥이야. 그러니까 중점으로 그냥 해결이 돼요. 메모를 해두세요. 뭐를 메모해도 모든 이차 함수는 합동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중점에 대해서 그냥 두 꼭지점의 중점을 이어버리면 돼. 그게 평균이야. 그거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 8번은 어려워 보이는데 안 어려워. 해보고 안 되면 나한테 손풀이를 요구하세요. 자, 9번은 미적 들은 사람이면 그래프 그리세요. 내가 그래프 그리라고 했잖아. 9번. 그래프를 수식으로 풀지 말고 9번을 수식으로 풀지 말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럼 어떻게 그리는데요? 그러면 많이 했어. x 빼기 3으로 묶어버려. 9번에 x 빼기 3으로 묶으면 안에는 뭐가 될 거냐면 절대값 x 빼기 3에 더하기 뭐가 돼? p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두 개 그래프를 실제 곱해. 그럼 곱하면 뭔데요? 그러면 요게 x 빼기 3일 거고요. x 빼기 3에 더하기 p를 내가 어떻게? 요렇게 p가 양수일 때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두 개 그래프를 곱하기 해서 그립시다. 그러면 내가 곱하기 해서 두 개 그래프를 그려 놓으면 어디에서 0이 될 거고 3에서 0이 되겠죠? 왜? 두 개 곱하기 해서 그리니까. 그 다음에 3보다 큰 쪽에는 기울기만 봐. 얘 x고 얘 x니까 어차피 뭐 x일 거고 3보다 작을 때는 얘 마이너스 x고 x일 거니까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문제에서 뭐야? 0보다 작은 것에 해의 개수가 없지. 그치? 그러면 다시 그려볼게. 자, 이번엔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해당 지점이 얼마냐면 3이고 p가 음수겠죠? 그러니까 3 빼기 p고 3 더하기 p고 그 다음에 x 빼기 3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0일 거고 0이고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양수 음수니까 그치 음수 양수 그냥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2차 함수 두 개 뒤집어 엎은 것처럼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만나는 거.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 놓은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구하라고 하는데 fx가 0보다 뭐한 부분 같거나 뭐한 부분 작은 부분이지. 그럼 여기 내가 주황색으로 색칠한 여기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 3부터 3 빼기 p 사이죠. 여기는 3 더하기 p보다 작은 쪽이지. 근데 p가 무슨 수였으니까 우리 p가 자연수는 아니라는 거 음의 정수여야죠. 자연수면은 안 나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나올 수도 있네. 몇 개만 나오면 돼. 4개만 나오면 안 나오네. 3, 2, 1. 그쵸? 3, 2, 1. 0이면 3개밖에 안 나오네. 안 돼요. 네, 자연수니까. 음의 정수까지 하면 무한대가 있죠? 그러면 P 그냥 적당히 대입하면 되죠, 이제? 대입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P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 P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오른쪽에서 카운팅하면 3하고 4지. 3하고 4.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네. 2, 1. 그쵸? 되네. 그러면 집어넣다 보면은 안 되는 거 금방 나오겠죠? 결론은 뭐다?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건 다 그리세요. 다 그릴 수 있어, 웬만하면. 나중에 미적 이해할 때도 삼각함수만 빼고 다 그릴 수 있어. 삼각함수도 그릴 수 있어. 근데 그리는 노동력에 비해서 얻는 효과가 미미하니까 그냥 너는 계산한다 뿐이지 미적 이해에 나오는 모든 그래프는 그냥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된 사람은 10번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주세요. 10번은 진짜 그 지저분한 내신 문제라 여기서는 끝까지 안 할 거고요. 끝까지 안 할 거고, 그냥 그래프만 그릴게, 그래프만. 10번. 방금 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써보세요. 그릴 수 있어. 10번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P 또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2 대입해봐. 그러면 저 지점들이 나와. P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3 더하기 P는 1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2가 되면 5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3, 4, 5랑 1이겠네. P가 마이너스 1일 때는. 3, 4, 5랑 1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3 또 대입해 보세요. 그 다음에 경계 지점을 봐. 그러면 3, 4, 5, 6이겠네. 괜찮네? 그치? P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봐. 그럼 이제 5개가 생기기 시작하지. 그럼 아니야. 그치? 교점의 개수는 몇 개만 생겨야 되니까 4개일 때. 그죠? 4개일 때 모든 P의 값의 합을 B라고 한다. 마이너스 6일 때는 직접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치? 자, 10번을 어떻게 그리는데요? 그러면 이 x제곱 빼기 2x 빼기 3 안에 x 더하기 1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x 더하기 1로 내가 빼고, 그러면 뭐가 남아요?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3이 남고 더하기 1이 남아. 그렇죠? 얘가 t 이렇게 돼. 절대값 안에 x 빼기 3과 x 더하기 1이 있는데, 그 x 절대값 안에 있는 x 더하기 1을 바깥으로 빼면서 절대값을 씌워서 뺄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돼. 어떻게? x 더하기 1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서 꺾이겠지? 그 다음에 x 3,1이니까 여기가 0, 1, 2, 3이라고 하면 3,1에서 어떻게? 이렇게 꺾이겠지. 그러면 두 개 그래프를 이제 그립시다. 그럼 만약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치면 이제 어떻게?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0. 그러면 여긴 얼마? x.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그치? 그 다음에 요 지점까지.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얼마예요? 그러면 요거 정도는 디테일하게 해두면 돼. 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1이 만나면 돼. 그러면 2분의 x가 만나는 곳이 몇 분의 3? 2분의 3이겠네? 그쵸? 2분의 3인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하고 x니까 위로 볼록이 되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3까지. 그치? 3까지 계속 뭐가 돼? 위로 볼록이 되겠네. 왜? x랑 마이너스 x가 겹쳐지니까. 그럼 그냥 대칭축만 잡아. 대칭축만 잡는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누구랑? x 더하기 1과 얼마?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곱해지니까 2분의 3이 대칭축 맞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올라가겠지. 맞죠? 그 다음은 노가다입니다. 안 해도 돼요.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네. 나중에 해. 나중에 해. 참고 손풀이로 내가 답은 해놨어. 그쵸? 내가 구분을 지어줄게요. 중3이면 하고요. 중2면 하지 마세요. 네. 명확하죠? 네. 중3이면 하세요.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그래프 직접 이제 디테일하게 다 높이 잡을 것. 어떻게 높이 잡아? 뭐 2분의 3, 얼마 높이 잡을 것. 그 다음에 3, 높이 잡고 높이 잡아서 0,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0, 얼마 잡아야겠지? 그래서 조정해서 좀 그려야 돼. 그런 다음에 0,1에서 풍차 돌려가면서 교점 체크해서
뭐가 되도록? 교점의 개수가 4가 되도록 하는 최소값을 잡으세요. 아, t를 그어가면서 교점 개수 ft를 만들어야 되네. 그치? 내가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교점 개수 4가 되는 걸 잡지 말라는 거지, 함수 ft까지는 무조건 다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 ft까지는 무조건 다 그려야 돼.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게 조금 짜증나. 디테일이 좀 저거를 이제 정확하게 그려야 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ft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거든. 근데 FT를 그리는 것까지는 해야 해요. 그치? 그 정확하다는 게 뭐냐면 FT 이제 가로 간격 있잖아. 세 개가 쭉 유지되는 가로 간격이 비율이 어느 정도 좀 맞아야 이 문제가 그 다음에 풀리니까 FT까지는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FT가 뭔데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T를 갖다 집어넣어. 그래서 수평선이 아래에 있을 때는 교점 없잖아. 0일 때는 교점 몇 개? 한 개다가 쭉 올라가다 1일 때는 교점 3개. 그 다음 요 사이선 2개, 3개다, 4개다가 3개다 다시 2개. 그 간격을 조절해서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FT는 그려. 자, 11번 가볼게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FT를 직접 그리세요. 11번. 이거, 그치. 유명한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합성함수인데, G 안에 fx를 집어넣어서 0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a라는 집합이야. 그럼 얘는 2번 풀어. gt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fx는 t라고 놓고, 그 다음에 gx가 0이 되는 거. gx가 0이 되는 애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그럼 b라는 집합은 알파 베타가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fx가 뭐거나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fx가 t가 되면 t가 알파거나 혹은 t가 베타인 것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t가 뭔데요? 그러면 알파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서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가 근일 수 있죠? 알파 세제곱, 그냥 식으로 적을게. F알파는 알파거나 혹은 F알파는 얼마거나 베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해야 돼. F알파가 알파일 때는 뭐고 F베타는 베타여야 하고, F알파가 베타일 때는 F베타는 얼마고 알파여야 하고. 그 다음은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 뭔데요? 그러면 이쪽 베타 알파는 뭐라고 바꾸죠? 베타를 뭐로 바꿔?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오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베타를 마이너스 2 빼기 알파라고 바꿔. 그래서 인수정리를 2번을 합니다. 그럼 인수정리 한 번만 할게. 나는 fx는 x 한 번만 할게. 그럼 인수정리를 한 번을 하면 뭐는 fx에서 x를 빼면 뭔지 모르지만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기 때문에 그 안에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냥 차수를 갖다 맞추면 돼. 3차여야 하니까 x고 x세제곱이지. 그 다음에 3x제곱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2x제곱이니까 더하기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머지 개수 비교. 그래서 PQ 구하고.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가지 있겠죠? 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PQ가 2개 나오면 그 두 개 경우 중에서 어떤 거? 더 큰 PQ를 그냥 고르면 됩니다. 여기가 다 고난도 문항이라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행렬을 빼버릴 겁니다. 그죠? 네, 일단 무조건 함수 먼저 할게. 자,
그 다음은 12번 가봅시다. 12번. 12번은 이상한 거부터 발견합시다. 이상한 거. 뭔가 이상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했어. 그거를 캐치해야 돼. (12번에) 발생한 이상한 사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번에. 그게 문제의 해답입니다. 가만히 잘 보세요. 민성아, 이거 몇 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왜? 여러분 2차 부등식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차 부등식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바깥 범위, 그쵸? 사이 범위, 아니면 없어야지. 그죠? 붕 뜨거나, 붕 뜨면 없잖아. 예를 들어서 0보다, 붕 뜨면 모두, 아니면은 뭐 아래로 붕 뜨면 0보다 큰 부분이 없거나, 그죠? 전부거나 없거나, 아니면은 바깥 범위, 사이 범위가 나와야 돼. 근데 뜬금없이 어떻게 나왔어? x가 p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나왔죠. 그럼 페이크야. 2차가 아닌 애가 있는 거야. 근데 2차가 아닌 애가, 그러면 누가 2차가 아니야? 주사위니까 a, b는 다 뭐예요?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ax제곱은 아래로 볼록이야. 무조건. 그러면 b 빼기 1이 뭐인 거야? 0인 거야. 그게 아니고는 이 문제가 안 풀려. 인수분해도 안 되거든. 왜냐면 우리 개수 카운팅 할 때 보통 인수분해를 하는데 조립제법을 아무리 써봐도 인수분해가 되질 않아. 근데 일단 부등식이 이상해.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어떻게 범위가 하나가 나와? 2차는 방정식이 2개니까 교점이 2개 나오든지 2개 나오든지 없든지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얘는 하나가 1차인 거야. 1차. 그러면 풀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안 되면 나한테 다시 얘기해. 어떻게 접근한다? b가 1이야. b가 1을 집어넣으면 어디까지만 확인하냐면 b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부등식이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 b에다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것까지만 확인할게요. 첫 번째 부등식을 인수분해 해봐 주세요. b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인수분해 되죠? 자, 넘깁시다. 13번. 13번 안 풀었겠지? 안 풀었겠지? 이거 진짜 괜찮은 문제입니다. 얘도 이상한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상해야 돼. 이상함을 바로 느껴야 돼. 그리고 그 이상한 현상은 2차 함수에서 이상한 현상은 여기밖에 발생하지 않아. 그럼 이상한 현상이 뭐예요? 그러면 부등식을 생각해 보세요. 2차 부등식이면 뭐보다 크거나 작거나 몇 개가 생기게 돼 있죠? 그치?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짝수개가 생기게 돼 있어. 짝수개가. 그치? 왜냐면 뭐보다 이렇게 칸을 이렇게 딱 나누면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다 해서 잘라내면 짝수개가 생기는데 여기 가나 조건을 보세요. 가 조건에서는 n 더하기 3개가 생겼어. 근데 뜬금없이 나로 왔더니 n개가 생겼는데 개수차가 몇 개가 생겼어? 홀수차가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말은 이 안에, 부등식 안에 뭐가 반드시 포함됐다는 얘기야. 꼭지점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거 가지고 다시 접근. 그래서
그 다음은 뭐 이용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접근한 다음에는 2차 함수의 꼭지점에서 가로간격 움직였을 때 제곱배만큼, 이거 기본 그래프거든. 그지? 그걸로 경계선을 바로 잡아보세요. 그럼 A는 얼마예요? 그러면 A는 결정이 나죠? A는 뭐로 결정나? 2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11이겠네? 그러면 한 번만 해볼게.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1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5래. 자, 11에서 마이너스 25 몇 칸 떨어졌죠? 그럼 옆으로 몇 칸 움직였어야지? 6칸 움직였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가 11인데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몇 칸 움직였죠? 한 칸. 네. 그러니까 여기가 x좌표가 얼마예요? 그럼 여기가 4지. 여기는 얼마? 2지. 그럼 6칸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25까지. b가 어디 있는지는 아직 몰라. 6칸 움직였더니 6칸 움직여서 25가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x좌표가 9지. 여긴 얼마? 6칸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이죠. x좌표가. 그럼 B는 어떻게 결정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25부터 10 사이에 n개가 있다, n 더하기 3개가 있다고 했잖아. 거기서 뺀 걸로 B의 높이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n 더하기 3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25부터 나오게 하는 거 마이너스 25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뭐부터 카운팅이, 여기가 9니까 뭐부터 카운팅이 될 거냐면 8, 7, 6, 5, 4까지 카운팅이 되겠지. 왜? 10보다는 같거나 작으니까.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10개. 그쵸? 10개가. 그럼 n은 몇 개다? 7개다. 그쵸? 그러면 n이 7개니까 3으로부터, 이제 그러면 꼭지점으로부터 양쪽에 몇 개씩? 3개씩 카운팅이 돼야지. 그럼 3개 카운팅을 해볼게. 3개 카운팅을 하면
3으로부터 3개 카운팅하면 4, 5, 6까지 카운팅이 돼야 돼. 그럼 뭐보다 클 때? B보다 클 때니까 그러니까 실제 7까지 내려와야지. 이게 Y는 얼마? B여야 되지. B는 그러니까 B가 뭐 집어넣었을 때 요 함수를 잠시 fx라고 할까? B는 F 누구보다는 같거나 크고 F7보다는 같거나 크고 누구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F6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하나, 둘, 세 개가 카운팅이 됩니다. 가운데 것까지 하나 해서 7개 카운팅이 되겠지, 얘네가. 그제? 그 다음에 14, 15는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안 되면 나한테 손풀이를 달라고 해. 알았지? 14, 15, 16까지 다. 내가 왜 풀어보라고 하냐면 너무 유명한 스타일의 문제여서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유명하다는 건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다는 얘기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과 같잖아.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 17번. 진짜 좋은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자, 현지야 이거 뭐를 구하라고 하죠? 그래프가 만나는 뭐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 내가 뭐라고 말했죠? 만나는 점의 개수는 무슨 식이죠? 방정식이지. 그러면 방정식은 주어진 대로 풀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식을 변형해도 교점의 x좌표는 바뀌질 않아. y좌표는 바뀔 수 있지. 근데 y좌표가 뭔 상관이야? 어차피 나는 그죠? 교점의 x좌표만 구하면 그만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칠판에 적었는데 저거 풀기 힘들잖아. 힘들죠? f 안에 x 빼기 t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바꿔. 내가 풀기 편하게끔 바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편하기 쉽죠? 다 어느 쪽으로 평행 이동시켜버려? 왼쪽으로. 그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꾸고 시작할게. 절대값 뭐는? fx는 얼마? t에 x 더하기 t. 자, 문제를 볼 때 문제의 표현이 보통 이렇게 나와. 만난다, 부등식이다, 뭐 이런 식이 돼 있고, 그러면 부등식이나 만나는 거나 싹 다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그냥 그래프 그리기 쉬운 게 장땡이야. 근데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도 있어. 그럼 그건 항등식이거든. 항등식은 그냥 대입하고 미분해서 대입하면 끝이야. 왜? 똑같은 식이니까. 똑같은 식이니까 대입해도 똑같을 거고 미분해서 대입해도 똑같을 거고 수치를 개수 비교를 해도 똑같을 거고 항등식은. 방정식은 그냥 그림 그리기 쉬운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있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무슨 함수가 되래? 상수함수가 되죠. 샘플링을 해. 내가 뭐라고 했냐면 변수가 들어간 그래프는 일정하게 변화한다고 했어. 여기 변수 t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t가 들어가는 그래프는 랜덤하게 막 바뀌지 않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 맞죠? 그 궤도를 관찰해. 자, t가 뭐일 때요? t가 0.1일 때부터 시작해도 극단적인 아주 먼 것이나 아주 큰 거나 아주 작은 수부터 해. 왜 그러냐면 애매한 수는 필요가 없어. 아주 작은 수나 아주 큰 수가 극단적인 변화를 보여줘. 왜냐면 아주 작은 수는 살짝 변한 거, 아주 큰 수는 결국엔 얘가 변해야 될 거. 왜냐면 t가 제한된 게 아니라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양의 실수 t니까 결국은 변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래로 치면 결국은 10년 후, 20년 후 아주 먼 미래 후가 결국은 그 일이 발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t가 100일 때, 1000일 때, t가 0.1일 때 그 지점부터 관측을 해. 그래서 뭐를 발견해라? 이 t의 x 더하기 t라는 그래프가 일정한 모양으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관측하면 돼. 그거부터 찾아보세요. 직접 그려. 직접 그려서 t가 0.1일 때 집어넣어보고 0.2일 때 집어넣어보고 한 100일 때 집어넣어보고 찾아.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찾아. 그럼 옆에 있는 a제곱 어쩌고저쩌고는요, 그거 그냥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그냥 대충 그리면 돼요. a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긴 하겠지. 마이너스 a랑 0, 그치? a 값에 따라서 우리 아까 이런 그래프 봤잖아. 그죠? 0이 되는 지점은 결정이 돼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 달라지면 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t에다 내가 0.1을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t에다 0.1을 집어넣으면 t에다 0.1을 집어넣어. 그러면 기울기가 0.1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0.1이지. 이렇게 되겠지. 자, t를 키워. t를 키워. t가 커진 그림을 그려보세요. t가 커지는 그림. t가 커져야 돼. 잘못 그렸어요. 정확하게 t가 커지는 그림을 그려봐. t가 어떻게 커지죠? t가 0.1일 때 한 0. 이게 0.1이야? 한 0.5 그려보세요. 0.5 그리면 어떻게 되죠? t가 0.5일 때. 아니면 0.2일 때 그려도 돼. 0.2일 때도 0.1일 때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차이점이 드러나야 돼. 직접 그려보세요. t가 0.1일 때 t값 t의 x 더하기 t에다 직접 0.1을 집어넣어. 그치? 그게 0.1이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키워봅시다. t를. 그럼 어떻게 되지? 아니 그치, 그거지. 궁극적으로는 그거지. 오케이, 이제 맞네. 그치? 자, 그러면 그렇게 변화시키면서 뭐를 찾아야 돼? 교점의 개수가 상수함수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 어떻게 될까? t가 0.3 정도 해볼까? 그러면 절편의 위치는 왼쪽으로 옮겨가고 기울기 보이나요? 그치? 절편의 위치는 어디로 옮겨가고 절편의 위치는 왼쪽으로 옮겨가는데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돼? 커지지. 그 신장 개업하면은 그 애들 로봇 팔 커지는 것처럼
그죠? 바람풍선 커지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럼 교점 개수를 체크해 볼게. 교점 개수 몇 개죠? 2개. 2개. 계속 2개네? 2개네? 그러다가 만약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커져, 이래도 몇 개죠? 한 t가 100이라고, 마이너스 100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몇 개야? 2개지.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떤 순간이죠? 어디를 통과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몇 개가 돼? 3개가 되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그 얘기는 t가 어디에 오는 순간? t가 마이너스 a에 오는 순간 뭐가 돼야 돼? 접선이 돼야지. 그래야 접선이 돼야 몇 개만 생겨? 2개만. 요거보다 살짝 앞에 때 이렇게 되겠지. 2개. 그러다가 딱 오는 순간 2개. 넘어가도 2개. 그죠? 그러면 게임은 거기서 끝이네요. 어떻게?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범위는 어떤 순간? t가, 즉 이 직선이 접선이 이 직선, 다시 적을게. 이 직선이 뭐가 되는 순간? a의 x 더하기 a가 되는 순간 어디에서? 여기서 판별식이 0을 하든 접선의 미분으로 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네. 서술형이면 판별식이 0으로 잡는 거고, 서술형 아니고 객관식이면 그냥 접선 기울기가 같다로 푸세요. 애초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수투나 미적 그 문제에서 가져와서 바꿔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굳이 풀 이유 없어. 서술형 아닌 바에는. 그리고 서술형으로 안 낼 거야, 이런 거를. 이해했나요? 네. 자, 18번은 인수분해만 해봅시다. 인수분해. 왜 인수분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 3차 방정식 풀지 않는다고 했죠? 그 착각이잖아. 3차를 푼다는 착각일 뿐이지 우리는 3차를 푸는 일이 없어. 우리가 푸는 거는 다 1차, 2차입니다. 그러면 얘 뭐 해서? 조립제법을 시도해서 1차하고 2차로 나눈 다음에 그냥 방정식 문제 풀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그러면 뭐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치면 뒤에 게 자체적으로 중근을 갖든지 아니면 앞에 거랑 똑같은 근과 어나더를 갖든지. 그래서 인수분해만 해봅시다. 인수분해만 되면 끝.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아마 2a로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x 빼기 2a로. 이제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상수항의 약수를 봐. 상수항의 약수를 보면 2a? 2a 없어? 없네.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네. 이거 어렵네. 그죠? 인수분해하는 게 어려운 거네. 네.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은 어떻게 없애요? 그러면 a 세제곱만 봐. a 세제곱. 아니면 a 제곱만 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0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거 상수항에 약수 집어넣어봐야 인수분해가 만약 안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문자가 사라져야 되니까 a 세제곱이 사라지게 하는 애만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쵸? 그럼 내가 a 집어넣어 볼게. 그럼 a 집어넣으면 a 세제곱이 아마 안 사라질 겁니다. 그죠? 왜냐면 a 세제곱, 2a 세제곱인데 가운데서 마이너스 2분의 3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 세제곱, 2a 세제곱이랑 얼마가 남아? 마이너스 3a 세제곱이 남지. 안 돼. 그치? 그러면 타겟을 그냥 a 세제곱만 봐.
조립제법이 어차피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0이 돼야 되는데 0이 되는 관문에 0이 되는 길목에 a 세제곱이 있는 거야. 걔가 사라져야 일단 0이 될 가능성이라도 생겨. 그러니까 타겟 하나라도 잡아. 타겟 하나라도 잡아서 걔가 사라지게 하는 하나가 사라져야 일단 가능성이라도 생긴다는 뜻이야. 사라지게 하는 애를 잡으면 2a야, 2a. 이것도 근데 이제 도리가 있어, 상도덕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항의 약수가 아닌데 선생님이 a 더하기 3, a 더하기 4, a 빼기 1, a 빼기 2 이런 걸 집어넣게 하진 않아. 그죠? 그러면 그건 진짜 힘들거든. a 빼기 3일지, a 빼기 4일지, a 더하기 1일지 뭐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a, 2a, 마이너스 a 이 정도는 변형을 줘. 지금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조립제법에 숫자를 집어넣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어도 안 되거든. 그러면은 a 세제곱이 사라지게 하는 애를 그냥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a, 2a 그냥 그 정도 선에선 문제 낸 사람이 그 정도 선에서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치? a 더하기 1, a 빼기 1까지 가진 않아. 그거는 상수항의 약수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숫자가 뭘 빼야 될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것만 확인합시다. 그 다음 원래 맨날 풀던 전형적인 논리예요. 인수분해만 하고 나면 그 뒤에 거 뭐가 되든지 중근 같든지, 그죠? 근 하나 원하나 같든지. 얘를 조립제법식으로 시도하지 않으려면 진짜 다 묶어야 돼. x3승 더하기 a3승 그런 식으로 다 묶어서 인수분해가 들어가야 돼. 힘들어. 그냥 조립제법 쪽에서 접근하는 게 더 나아. 어떤 아이디어로? 일단 문자가 사라져야 돼. 그러려면 타겟, 어떤 애를 타겟으로 잡아요? 제일 차수가 높은 애나 제일 차수가 낮은 문자의 상수항을 타겟으로 잡아. 왜냐면 a 세제곱이 나오게 하는 경우는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확인만 해줘, 인수분해. 됐나요? 자, 19번. 19번 하나 봅시다. 19번.
자, 19번 3-6. 아, 이거 이미지 내가 이미지 풀었나 이거? 아, 이거 내가 거의 끝까지 갈게. 그죠? 깜빡했네. 끝까지 갈게. 네. 19번은 뭐예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 2하고 누구? 7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fx하고 fx 빼기 k가 어떻게 돼 있어? 0이 돼 있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몇 k라고 하자? gk라고 하자. 그러면 k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k가 0이면 뭔데요? 그러면 두 개 그래프를 어떻게 곱하라는 얘기야?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라는 얘기죠?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k가 0일 때는 얼마? 실근의 개수가 두 개지 뭐. 그러면 내가 k가 1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겠네? 몇 개죠? 네 개지. 그러면 특수한 순간만 찾으면 되겠네. 특수한 순간이 얼마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k가 5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몇 개가 돼? 3개가 되네. k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5가 돼도 뭐가 되죠? 3개. 그치? 네. 그러면 특수한 순간은 어떤 순간만 특수한 순간이야? 뭐인 순간? k가 0이거나 뭐인 순간? k가 플러스 마이너스 5거나. 그럼 그 외에 나머지 순간은 다 뭐죠? 다 몇 개? 4개지, 4개. 그치? 네. 요거 하나 하고 재밌는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요렇게. 그때 요거였을 겁니다. 요렇게. 맞나? 맞는데 그림이, 이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비슷하네. 그죠? 그때 처음에 이거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 세우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몇 K? 이것도 아니네, 그림이. 그래도 아니어도 가. 5K.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K 루트 2. 그쵸? 루트 2K. 그래서 여기가 몇 루트 2K? 여기 루트 10K죠? 2 루트 2K. 그치? 그래서 두 번째 그걸 내립니다. 두 번째 내려. 그러면 두 번째 내린 순간에 이 현상 직선할 때 우리 진짜 많이 했어. 왜? 이 직선에다 수직 갖다 꽂으면 각이 추가적인 각 하나만 확보되면 그러면 동그라미, 가위 확보됐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요 직선이 어떤 관계예요? 닮음이지, 닮음. 그죠? 그러면 지금 얘 기울기 나오죠? 요거 얘 3루트 2K거든? 그러면 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 K일 겁니다. 여기 몇 K? 4K.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1대 얼마? 3대 루트 10이네. 1대 3이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오면 여기가 1이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3이 되죠.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이제 K랑 R 두 개거든? 그러면 식 두 개만 잡아내면 돼. 그러면 아마 요 식은 다 잡아냈겠죠? 왜? 40도, 90도 원주가. 그럼 얘가 얼마예요? 그러면 1대 1대 루트인데 얘가 아까 3대 4대여서 5K야. 그래서 첫 번째 식 하나. 5K는 R 루트 2. 식 하나 더 잡으면 돼요. 네, 잡아보세요. 그치? 집에 가서 잡아봐. 식 하나 더 잡으면 돼.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안 쓸 겁니다. 그죠?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니까 식 하나를 더 잡으세요. R 저 상태에서 다시 나가보세요. 그치? 요 다음은 나한테 톡으로 물어봐. 풀든지 안 풀린 사람은 톡으로 물어보면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자. 즐거운 그게 있습니다. 20번은 지우세요. 내가 편집하면서 잘못 넣었어. 똑같은 문제죠. 그 다음에 22번은 목요일 올 때 풀어와 봐야 돼. 왜냐면 얘가 쉬운 듯한데, 그러니까 이 22번 문항은 포인트가 그거야. 풀려면 풀 수는 있어.
어떻게 풀어야 간단한가야. 이거는 결국은 관건은. 왜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22번을. 그치? 어떻게 풀어야 간단한가를 고민해 와봐야 돼. 22번. 그 다음에 24번은 이거 물론 다 목요일날 할 겁니다. 24번도 풀어와야 되는데 24번은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기에 거의 부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최고 난도라고 보면 돼. 24번은. 얘는 이런 문제는 솔직히 못 풀어도 대세에는 지장은 없어. 정말로 일반고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그냥 얘 수학 잘한다 정도일 거고, 청고에서는 그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위에 한 네다섯 명을 가리는 그 정도 수준 문제일 거고. 24번. 그쵸? 풀어보세요. 시도해봐.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도대체 얘가 어떤 식으로라도 이루어져 있을지 시도해보고, 행렬 두 개는 행렬인데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목요일날 올 때 일단 풀어라도 봐야 돼. 어려워. 행렬인데 어려워. 근데 공통점은 있어. 그죠? 두 번째 프린트로 넘어가서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잠시만, 번호를 나도 봐야 돼서 번호를 보고 알려줄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재밌는 문제. 근데 왜 재밌는 문제가 안 보여? 잠시만. 어디 들어가 있어, 얘? 46번. 46번입니다. 46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보고 손을 들어봅시다. 풀려고 손을 들어봅시다. 짜증나죠? 그죠? 시연아, 풀려고 봤더니 뭐가 짜증나죠?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짜증나는 게 있어야 돼. 왜냐면 그래야 걔를 해결할 거거든. 절대값? 걔는 짜증나면 안 돼. 걔는 익숙해져야지. 절대값 말고. 절대값 정도는 괜찮아. 절대값보다 더 짜증나는 애들이 있어. 왜 절대값이야? 꺾어서 그리면 되잖아. 뭐가 짜증나죠? 유리함수는 모두 분모가 0인데? 설명아, 뭐가 짜증나요? 네가 이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너를 거슬리게 하는 애가 뭐죠? 그 구체적으로. 그 생김새 구체적으로. 딱 풀려고 봤더니 애매해. 너를 애매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 그게 뭐가 애매하죠? 진원아, 뭐가 애매하죠? 애매하지 않아? So easy야? 그쵸? 뭐가 애매해요? 아무것도 애매한 게 없나요? 지훈아, 뭐가 애매하죠? 너도 애매한 게 없나요? 그냥 다 이지해. 그냥 풀면 돼. 몰라, 나는 이 문제를 풀었을 때 A하고 B가 거슬렸습니다. 왜 A하고 B가 거슬렸냐면, 그리려고 봤더니 A하고 B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A하고 B가. 맞죠?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지수가 있을 때는 문제를 다이어트를 해. 내가 보통 다이어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덜 중요한 애를 일단 제거시켜. 일단 나중에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한 덜 중요한 애는 B야, B. 왜냐하면 B는 오르락 내리락만 결정하지 최소값을 가지는 상황이나 넓이가 6이 되는 상황을 바꾸진 못해. 그쵸? B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뿐이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 뭐를 없앴냐면 B를 일단 없앴어. 첫 번째. 그 다음에 A가 문제야. 근데 이 A는 아까 말했듯이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을 가리키잖아. 그래프가 바뀌는 지점. 그럼 그래프가 바뀌는 지점이니까 A가 뭔지는 모르지만 A가 1보다 큰 쪽에 있는지 작은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아. 정도가 달라져.
정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뭐예요? x에서 x 빼기 2 그래프나 x 빼기 3 그래프나 모양은 똑같아. 정도만 달라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샘플 잡는다면 a를 0이라고 가정해. 혹은 a를 2라고 가정해. a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면요. 그래프의 정도만 달라지겠지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진 않아. 모양은 똑같아. 정도가 달라져. 정도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두 개의 미지수를 어떤 방식으로 없애냐면 b는 일단 빠져 있으라고 해. 안 중요하거든. 나중에 생각해도 돼. 그 다음에 a가 문제인데 a가 뭐인지 몰라서 못 그리니까 a도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 정도의 차이가.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게 뭔데요? b의 정도의 차이는 뭐를 결정할 거냐면 최소값을 갖는 지점을 높이를 결정할 거고요. b가 실제 있고 없음에 따라서 최소값을 갖는 지점이 1이 되고 안 되고 높이가 달라질 거고 a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그래프가 늘어지고 압축되고 할 거니까 넓이가 달라지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그럼 내가 a가 0일 때만 한번 그릴게. 잘 봐봐. b를 없앴죠? 그 다음에 x 빼기 1의 절대값 x지? 자, 그럼 얘를 범위를 나누지 말고 어차피 절대값이 들어가는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0보다 크면 플러스 그대로 유지하고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지? 그래서 절대값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려. 그러면 절대값이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이런 그래프 1.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그런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남겨도 x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남겨. 그대로 남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x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남겨. x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를 어떻게 하죠? 뒤집어 올려. 그치? 그럼 x가 0보다 작은 쪽,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프 잘못 그렸죠? 여기가 뭐여야 돼? 여기가 x축이어야 되지? 다시 그릴게. 자, 다시. 아마 x는 1,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내버려 뒀어. 0보다 클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뒤집어 내려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그어? K라는 선을 그을게. 자, Y는 K를 그어. 교점 생기네? 생기네? 점근선이 되는 순간 교점 안 생기지? 그 다음에 쭉 내릴게요. 쭉 내리는데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0.1 돼도 교점 없지? 0.01 돼도 교점이 없죠? 0.001 돼도 교점이 없지? 즉, 교점이 없도록 만드는 K의 무슨 값이 존재하지 않아?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때는 교점이 없도록 만드는 K의 무슨 값만 존재해? 최대값만 존재하지. 그럼 얘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치? 자, 여기서부터는 직접 끝까지 완성을 지읍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내가 절대값 들어간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어? 어차피 절대값이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려놓고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음수인 부분은 y축 대칭시켜. x축 대칭시켜. y를 마이너스 y로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려놓은 다음에 a가 0일 때 그렸더니 이 그림으로는 최소값이 안 나와. 그러면 a는 어느 쪽에 있다라는 얘기야?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작업은 뭐야? a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거든, 이제. 그러면 아까 제쳐놨던 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 최소값이 1에서 생기도록 높이를 조절해야 되고, 일단 샘플을 잡아. A를 뭐로 그려? 상관없으니까. A를 2라고 그려놓고 2를 지워. 무슨 말인지 되죠? 어차피 A는 오른쪽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근데 그 숫자도 없으면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A를 2라고 그냥 그려놓고 A를 2를 지워버리면 돼. 위치를. 그쵸? 그리고 뭐 조정을 한다? 높낮이 조절을 해야 돼. 높낮이 조절을 어떻게 해요? 최소값이 실제로 1에서 생기도록 B의 값을 조정을 하고, 그럼 A에 따라서 저 꺾여지는 위치가 달라지겠지? A가 0이니까 저 0에서 꺾였잖아. A에서 꺾이겠지. 그 꺾이는 정도에 따라서 삼각형의 면적이 뭐가 되도록? 6이 되도록 다시 조절을 해야 돼.
자, 조절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뭐? 문제의 미지수가 너무 많을 때는, 뭐 해라? 필요 없는 애. 그죠? 필요 없는 애는 일단 제쳐놓고 생각하세요. 빠져 있어. 네. 나중에 해결해도 될 것을 굳이 처음부터 다 해결하려고 끌고 갈 이유가 없어. 원래 절대값이지만 그냥 그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려놔. 그래서 여기가 2겠지만 2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어차피 A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크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작으면 떨어뜨리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교점이 생기지 않는 최소값이 어디서 생겼지? 교점이 생기지 않는 최소값이 어디서 생겼어요? y는 어디에서 생겼어? 마이너스 1에서 생겼지. 교점이 생기지 않는 최소값이. 왜? 교점이 있고 있다가 없다가 마지막 여기까지 없고 요거보다 살짝 내려오면 교점이 생기잖아.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 1을 조정해야겠네? 그러니까 b값이 나오네. b값은 얼마? b값이 2로 조정이 돼야 최소값이 교점이 생기지 않는 최소값이 1로 조정이 되겠지. 마무리 됐나요? 마무리된 사람은 31번.
네. 퍼즐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합시다. 그치? 내가 아까 말했던 애들 집에 가서 그 22번, 23번 한번 해봐야 돼. 그죠? 네. 22번, 24번 네. 노가다를 해봐야 됩니다. 노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 하나 더 볼게요. 31번. 이것도 퍼즐입니다. 퍼즐을 풀어보세요. 그럼 퍼즐의 시작은 어떤데요? 그러면, 예준아, 이거 조립제법 먹히나요? 안 먹히나요? 딱 봤을 때. 그쵸. 그러면 이거는 그쪽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러면 조립제법이 안 먹히는 3차는 그냥 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는 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거 가지고 조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조작해요? 그러면 내가 공수 가르친 사람들은 외우라 한 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푸는 고등수학에서 알파 빼기 베타는 없어요. 알파 빼기 베타는 없어. 알파 빼기 베타가 없으면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죠? 내가 얘기했잖아. 대수 풀 때도 많이, 현수야, 알파 빼기 베타가 없으면 뭐가 있죠? 여러분, 알파 빼기 베타를 다 어떻게 처리했는데요? 알파 빼기 베타로 처리해요? 아닐걸? 어떻게 처리하죠?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몇 알파 베타? 4알파 베타밖에 없습니다. 네. 알파 빼기 베타는 그냥 기계적이, 알파 빼기 베타뿐만이 아니야. A 빼기 B, P 빼기 Q, M 빼기 N. 그쵸? 근과 계수의 관계 쪽에서는 알파 빼기 베타는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4알파 베타입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퍼즐이에요, 퍼즐.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네.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에 베타 빼기 감마의 제곱에 감마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바뀔 거고, 그러면 세 개를 다 바꿀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얘 대칭적인 구조니까 하나만 바뀌어도 똑같은 일이 주르륵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얘만 바꿉시다. 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바꿀 겁니다. 자, 예쁘게 바꿔보세요. 누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퇴근 문항입니다. 퍼즐 퇴근. 퍼즐 퇴근. 퇴근 퍼즐. 거기서 더 심플하게, 더 정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 놓은 식에서 더 깔끔하게 정제될 수 있어. 답이 맞으면 맞을 것 같아요. 식은 맞게 간 것 같아요. 맞나요? 퇴근해도 괜찮습니다. 간략하게, 그죠? 거기서 한 걸음 더. 자, 여기까지는 다 갔네? 감마 제곱 빼기 얼마? 감마분의 4까지 갔죠? 그치?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분의 4 얼마? 베타 제곱 빼기 베타분의 4 감마 제곱 빼기 감마분의 4겠지? 자, 더 심플하게 한 단계만, 한 걸음만 더 가면 더 심플해. 그냥 딱 완전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끝납니다. 얘를 그냥 fx로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마무리된 사람은 알아서 가셔도 됩니다. 답 체크돼서. 네.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저기서 알파 제곱 빼기 알파분의 4에서 한 걸음 더 가야 됩니다. 한 걸음만 더 가세요. 네, 가도 돼요. 알아서. 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자기 힘으로 가. 끝까지. 시간 조금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자, 힌트 하나 더 갈게요.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는 이 방정식의 근이거든? 그럼 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 빼기 1은 0이 돼야 돼. 다시 잘 보세요. 네.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바꿔보세요. 천천히. 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 빼기 1은 0. 네. 다 바꿨어. 다 갔어.
네,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아니야. 이렇게 전개 안 할 거야. 그냥 대입하면서 끝나. 전개를 안 할 겁니다. 전개할 거면 굳이 저기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알파 세제곱을 일단 만들어 보세요. 알파 세제곱이 뭐였는지 봐. 요거 한 걸음 더 가면 어떻게 될까? 알파분의 얼마? 알파 세제곱 빼기 4네. 근데 요거 바꿀 수 있죠? 뭐로 바꿀 수 있죠? 알파분의 얼마? 알파 더하기 1. 베타분의 얼마? 아니지. 알파 빼기 얼마? 3. 베타 빼기 3. 그치? 감마분의 얼마? 그러면 누구누구끼리 곱해? 분모끼리 곱하고요. 이거 3이거든? 빼. 그러면 얘 그냥 누구로? 마이너스 F3으로. fx가 어차피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fx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일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3 집어넣으면 3 빼기 알파, 3 빼기 베타, 3 빼기 감마 나올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저렇게 되겠지. 그치?